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자, 3월 마지막 날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저번에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 무려 50가지 이 책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고객과 혁신입니다. 고객이 열광하는 회사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자, 저자 프레더릭 F. 라이힐헬드, 베인 앤드 컴퍼니 명예 디렉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고객 로열티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략의 1인자,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순수 추천 고객 지수 NPS를 고안하기도 했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저거 서비스 받고 나면 세탁기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TV를 고친다든가 하고 났을 때 서비스 받고 나면 연락 오잖아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애프터 서비스, 그거는 NPS가 아닙니다. NPS는 고객 추천 조사입니다. 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료가 필요해져서 한 영자신문 온라인판을 구독하기로 했어요. 신청은 간단했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문득 구독 사실이 떠올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막상 잘 읽히지도 않고 필요한 자료도 많지 않아 해지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지 기능이 도저히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다짜고짜 영어 음성 안내가 흘러나와 그냥 끊어버려요. 다시 사이트로 가서 씨름해봤지만 전화 외에는 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존은 있는데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이런저런 안내가 이어지더니 상담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한참 영어로 대화한 끝에 간신히 해지에 성공했다 합니다. 해지 절차가 번거로워 계속 구독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몇 달 후 그곳에서 장문의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요청이 왔는데 질문이 100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합니다. 고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고객이 해지하기 힘들어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게 좋은 매출일까요? 나쁜 매출일까요? 나쁜 매출은 고객이 불만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해서 얻어지는 매출입니다. 와,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질 텐데. 미국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었던 AOL 기업 가치가 2000년 무렵 1,800억 달러 말이 안 나오네요. 200조 원에 달했습니다. AOL은 해지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대요. 고속 인터넷 서비스 경쟁사들이 등장하자 고객이 서서히 이탈했고 9년 후에는 기업 가치가 20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고객 로열티를 파악한 다음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고객 로열티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NPS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NPS를 채용하고 있다 합니다. 추천 고객이라고 하는데 영어 원문처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프로모터가 되어줄 확률이 높은 고객층을 말합니다. 질문에는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가능성은 0에서 10 중 어느 정도입니까? 또 다른 질문, 그 숫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천 고객은 10에서 9 비율이고요. 비판 고객은 6 이하가 비판 고객이라 합니다. 6 이하. 9나 10을 선택한 추천 고객은 재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하기까지 하므로 입소문을 통한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중립 고객 7, 8 요분들은 중립 고객인데 영어 원문처럼 수동적인 구매 고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 이하의 응답자를 비판 고객이라고 하는데 재구매율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게 방해까지 할 공산이 커요. 나쁜 소문과 부정적인 입소문의 근원지. 요즘에는 SNS 때문에 1만 명 이상에게 소문이 퍼질 수도 있기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기업이 NPS 시스템을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NPS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조작하는 건 현상을 파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고객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내놓은 의견을 명확히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이 조사의 취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응답률이 낮다면 수치를 의심하라. 구매에서 불쾌한 일을 경험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객은 많지 않아요. 어차피 2번 다시 안 살 거기 때문에 설문에도 성실히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고객은 대개 좋게 보아도 중립, 더 나아가서는 비판 고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응답률이 낮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고객 행동, 추적, 조사 등 부수적인 대응책을 궁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의 수는 최소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듣도 보지 못한 신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 있어요. 캐즘 마케팅이라는 책인데, 기술은 뛰어난데 시장 개척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추천드립니다. 제프리 무어,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올리벳 교수로 역임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의 훌륭한 경영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컨설팅과 트레이닝을 주업으로 하는 캐즘 그룹을 운영하고 계세요. 고객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고객 중에서 한 90% 정도는 그냥 대중, 초기 대중, 후기 대중, 말기 수용자, 특히 현실주의자, 고집쟁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 그룹이 있어요. 10% 정도인데 혁신가와 선구자로 알려진 얼리 어댑터라는 분들. 이분들은 바로 신제품을 바로 사서 바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 소비자를 크게 봤을 때 이 초기, 중기 대중들과 앞에 어댑터, 얼리 어댑터 이 사이에 큰 골짜기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좁히고자 하는 게 요 캐즘 마케팅이랍니다. 리스크의 고통을 느끼는 고객을 타깃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대중 시장을 공략하기 전에 빠지기 쉬운 캐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싶다는 야망을 품은 경영자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NPS 이 지수로 고객 로열티에 이용해서 추천 고객을 늘리고 비판 고객을 줄여 나가라. 요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요분이 또 말씀하신 로열티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합니다. 현재의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고객을 소중히 하면 매출도 이익도 크게 오릅니다. 이미 클래식 반열에 오른 이 책이 그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제목 로열티 경영, 프레더릭 F. 라이히 헬드 이분입니다. 새 고객보다 기존 고객이 훨씬 더 많이 벌어다 준다 하니까 우리 모두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한 10년 차들 이상 되면 이제 내 사업을 해야지. 이제 직장에서 나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어 망하는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많다 합니다. 우리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자, 고객에게 배우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굶뜨면 늦는다. 빨리 시작하고 나서 고쳐라. 에릭 리스라는 분이세요. 스스로가 창업자로 출발했으며 져서 린 스타트업을 통해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 실행 멘토가 되었습니다. CTO를 맡은 IMVU를 비롯해서 수많은 스타트업을 설립했으며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뿐 아니라 GE 등 대기업의 사업 전략과 제품 전략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책은 그것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알기 쉽게 소개했는데요. 이 책의 모태는 엄밀히 보면
도요타 방식으로 제목의 린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에 소개된 도요타 방식을 의미합니다. 린 생산 방식이란 현장에서 배우고 낭비를 철저히 줄이는 시스템인데요. 마찬가지 원리로 린 스타트업이란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낭비 요소를 줄이는 창업 방식을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미국 회사 자포스는 1999년에 창업했는데요.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신어보고 사는 게 당연한 신발을 인터넷으로 팔아도 될지 검증했습니다. 먼저 인근 신발 가게 허락을 받아서 판매하는 신발의 사진을 찍었어요. 가게에는 인터넷에서 팔려고 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소매가에 가겠다고 했으며 며칠 만에 뚝딱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신발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시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면 주문량이 어떻게 변동하며 판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양한 실전 노하우를 습득했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이렇듯 배움의 축적을 중시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간단한 제품을 고안하고 고객의 반응 등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배움을 축적해서 피드백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린 스타트업에서 각 활동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클을 여러 번 돌려서 고객에게서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합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면 창업이든 신사업이든 초기의 낭비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대요. 깨달음에 이르는 4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G. 블랭크, 실리콘밸리의 창업자이자 교육자, 저술가. 8개 회사의 창업에 참여했고 그중 4개가 상장됐다. 와.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기업가 정신 교육에 힘쓰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등에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 강좌를 수행한다. 직접 개발한 고객 개발 모델 린 런치패드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에 채용되었다. 자, 원래 야심차게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기술을 집약해서 고객들이 열망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팔아주십시오,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흑역사들이 많은 제품이 있어요.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해 만들었는데 왜 흑역사가 되었을까요? 흔히 대다수의 기업은 제품 개발 모델에 입각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저자 블랭크는 고객이 사줄지 검증하지 않는 이러한 모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스스로가 창업자 출신이고 8개 회사를 창업했고 4개를 상장한 전설이며 이 책에 자신의 경험을 응축해 정리했다 합니다. 아직은 월급쟁이라서 창업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의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도 창업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코치님,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코코치님과 함께 펜소닉이라고 있어요. 펜소닉 코리아라는 그룹의 사장님, 임승혁 대표님과 함께 조찬 모임, 석찬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전 프리첼의 김용진 대표님의 경영학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가지고 CEO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관심이 있으신다면 책추남 나비스쿨에 노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가전제품 지금 펜소닉 코리아에서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을 다루고 계세요. 그 가전제품은 저희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것보다 이 제품을 사줄 고객에게 정확하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검증하고 그러한 고객으로서 저희가 상품을 또 개발하려고 지금 공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치를 알아주고 사주는 것이 성공하는 제품인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제품은 고객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객이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인가? 어떻게 하면 그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고객 개발 모델 핵심 질문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4단계로 구성됩니다. 고객 발견, 고객 검증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아다오 마오가 현역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을 때 해외 원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면 여행 가방 위에 둘둘 말린 둥근 짐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는 에어 위브라는 패드 제품이었어요.
자,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이 회사는 본래 낚싯줄 등을 만드는 플라스틱 성형 기계 제조를 했던 곳인데 수요가 줄어서 경영이 악화되자 플라스틱 실을 굳히는 기술을 이용해 고반발 쿠션 소재를 만들자고 발상을 전환했어요. 처음에는 가구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소파 쿠션 소재를 만들어 영업했지만 팔리지 않았어요. 궁여지책으로 소비자 침구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매트리스, 패드, 시 제품을 200개 정도 만들어서 지인들로부터 시험 사용을 해보게 했는데 유독 폭발적인 고객층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운동선수들. 수면의 질을 높여서 피로를 풀어주는 에어위브가 경기력을 높여주는 하나의 무기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요거는 예전 그 4시간이라는 탐 페리스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질 좋은 잠을 위해서 공기, 습도와 체온 요거를 조절해주는 그런 매트리스를 선보였다고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그 책을 읽으면서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의욕에 차서 시작한 상품 개발이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려 하고요. 고객이 원하는 기능 리스트를 반영하는데 대개 제품 개발을 할 때 마케팅 파트는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을 조사해 나열한 리스트를 개발 파트에 전달한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만족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다 있다고 해서 고객이 그 제품을 산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소수의 고객을 찾아내라.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의 혁신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고객 혁신이라는 점입니다. 고객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